안녕하세요. 임용문잡의 마인드 가이드 N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임용문잡의 마인드 교재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제별 기출을 보시면 과정중심 평가와 관련해서 총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18년도 강원 즉답형 문제는 444페이지에 답이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배움 성장평가제를 기술하였는데요. 이것 말고도 자유학년제를 답으로 해서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평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키워드로 해서 실현 방안을 말해도 됩니다. 평가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편이므로 현재 중요시하고 있는 평가인 과정중심평가를 잘 알고 있다면 문제에 대한 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제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평가는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과정중심평가가 왜 대두되고 있고 왜 중요시되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보겠습니다. 과정중심평가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가 연계된 평가입니다. 특징으로는 첫째,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둘째,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셋째,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 넷째,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을 잘 알고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문제에서 교사가 결과 중심 평가만 하고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평가를 하지 못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낮은 상황이 제시되었을 때 이 교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정 중심 평가의 기본 방향과 특징에 대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와 비교한 표인데요. 기존의 평가와 대비해서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이 부분도 아까 말했듯이 면접 문제에서 결과 중심의 평가만 하는 교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보겠습니다.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유형으로는 토의 토론, 프로젝트, 실험 실습, 포트폴리오, 논술 등이 있습니다. 과학 과목은 실험 실습을, 미술 과목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활용합니다. 과정중심 평가의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기록의 단계에 따라 과정중심 평가를 위한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립 단계에서는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학생 실태 분석, 교과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인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가 서로 연계되어 피드백되어져야 합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서로 피드백으로 연계되어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기록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기록합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피드백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루브릭 채점 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브릭 채점 기준표는 학습 활동을 통해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학습 결과의 질적인 특징을 서술식으로 설명해 놓은 단계로 표현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아서 채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채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답변용으로 루브릭 채점 기준표는 꼭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형태로 학생평가와 교사평가를 보겠습니다. 학생평가로는 자기성찰평가와 동료평가가 있고 동료평가는 모둠 내와 모둠 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 시에 평가는
교사 평가뿐만 아니라 자기성찰 평가나 동료 평가 같은 학생 평가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답변 시에 학생 평가도 언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평가 시 주의사항을 추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집단 평가와 개인 평가를 함께 평가하기. 둘째, 수업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배점 비율을 정하기. 셋째, 무임승차 발생의 해결을 위해 개별 책무성을 부여하기가 있습니다. 모든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에 대해 보겠습니다. 피드백은 학생의 현재 수준과 학생이 도달해야 할 수준 간의 차이를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의 수업과 평가의 질 또한 개선하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서 피드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를 잘 알아두고 답변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피드백은 교사에게는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고 교수 학습을 개선할 수 있으며 학생에게는 학습상의 각 약점을 파악하고 학습 계획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평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 과정 중심 평가를 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